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전기기사 시험 대비 전기기기편 우리 한번 기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라기보다도 OT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전기기기랍니다. 기기.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배울 게 총 몇 개 챕터냐? 7개 챕터인데 1장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직류기고, 그쵸? 2장은 동기기고, 3장은 변압기고, 4장은 유도기고, 그 다음에 5장은 정류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6장은 우리가 뭐 정류기라고 얘기를 하며, 7장은 제어기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부 어디까지 주의 깊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주의 깊게 하시면 돼요. 됐죠? 왜요? 자, 이때까지 일단 통계를 봐보면 기본적인 게 우리 총 20문제죠. 그중에서 직류기가 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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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다 합쳐서 2문제. 이렇게 기준이 돼요. 그러면 18문제인데요. 때에 따라 회차별로 2문제는 어떨 때는 여기에 6문제, 어떨 때는 여기 5.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많이 나오면 2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 2문제는 어디든 회차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험 문제 나올 거 위주로 딱 항상 주기장창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만 좀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유념 안 하시고 공부하시고 문답 개념으로 많이 공부하셔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즉 어디까지만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된다? 여기까지만 주의 깊게 공부하셔도 거의 모든 문제는 18문제가량은 즉 다시 하면 우리 여기 16문제에서 18문제가량이 이 파트 위주에서 나오니까 여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분류를 좀 해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직류고 여기는 교류기입니다. 됐죠? 교류기. 자,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바꾸는. 됐죠? 기기니까. 이러한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류로 따지면 우리는 회전기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모든 설명이 회전기와 정지기로 나눠지는데 회전기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발전기가 있을 거고 전동기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지기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변압기가 있겠죠. 이해가셨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기와 정지기로 나눠지는데 또 분류를 한다면 발전기 안에도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 뭐 전동기에도 직류 전동기, 교류 전동기.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류 교류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기초적으로 우리 나가고 과목별로 중요한 사항은 수업 나가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 기초적으로 얘기한다면 직류기다. 그러면 직류기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 이 뜻이에요. 자, 우리 간단히 얘기해요. 직류 발전기 지금 우리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발전기는 뭐냐? 동기 발전기. 돼요? 동기 발전기가 뭐냐? 교류 발전기. 우리는 다 지금 모든 생활은 다 교류기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직류 발전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에디슨. 발전기를 탁 개발을 해서 돈을 엄청 번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처음에 계속해서 개발해서 돈을 벌었던 게 바로 뭐예요? 직류 발전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발전기의 가장 기본 원리. 됐어요? 원리를 어떻게 해서 나타냈느냐라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 전자, 유도, 현상이라는 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원리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요건 이제 세분화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란 얘기죠. 그러면 발전기 원리를 알았어. 그러면 발전기 원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번엔 뭐를 알아야 될까요? 발전기의 구조를 알아야지. 어떤 구조들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그 구조에는 회전하는 부분 됐어요? 그럼 이 회전하는 부분에다 뭐를 둘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 회전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자속을 끊어서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전기자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회전하지 않는, 다시 해서 고정자 부분이 존재하겠죠. 딱 고정되는 거.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안쪽 들어가서 배우겠죠. 지금 우리가 일단 개요적인 기본을 아는 거야. 그러면 고정자에서는 뭐를 만들까? 자, 전자유도 현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체가 자속을 쇄교하면, 끊으면 양단의 전이차가 생기는 거야.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자속을 끊어야지, 도체가 자속을 끊어야지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가 존재해야 돼요? 자속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 고정자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계자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속의 영역을 만드는 부분. 자, 그러면 회전시키고 고정시켰다. 이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 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나중에 교류기를 배우겠지만 모든 발전의 가장 기본은 교류가 되는 거예요. 교류. 근데 우리는 무슨 기 배우겠죠? 직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우리는 만들어야 돼. 그게 직류발전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정류자라고 얘기하지. 됐습니까? 뭐라고 그런다고? 정류자. 체크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를 했어. 그러면 정류해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냥 뽑아내지 못해. 이렇게 안쪽에서 만든 전기를 바깥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러시란 부분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브러시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는 일단 개요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직류발전기의 원리와 구조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를 배웠다면 드디어 발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발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를 일으키는 거잖아. 전기를 일으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기전력입니다. 됐어요? 전기를 일으키는 힘. 그거 우리는 E라는 기호를 써요. 됐죠? 요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식. 이거는 당연히 유도하는 거는 우리 정규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와 기전력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우리가 체크사항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종류가 있지. 직류발전기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아까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요 부분. 요 자속을 일으키는 부분에 전원을, 요 부분에 전원을, 됐어요? 전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우리는 종류가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외부에서 전기를 줘서 NS극을 만들어주면 이걸 우리는 타여자, 외부에서 전원을 준다. 그래서 타여자가 되는 거고, 자속을 일으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자속을 일으키는데 외부에서 전원을 준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안쪽에서 만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발전을 일으키는 것 같고 자기가 NS극을 만들어. 그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여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자여자가 종류가 하나일까? 아니지. 자여자의 종류에는 자기가 발전시킨 전류를 다이렉트로 자속을 일으키면 직권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전기를 하나는 부하해서 쓰고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속을 만들면 분리된 거니까
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과 분권의 특징을 같이 쓰고 싶어. 그러면 이 둘을 합한 걸 우리는 복권이라 칭하는 거죠. 근데 이 복권에서는 외부에서 분리된 외분권과 내부에서 분리되는 내분권의 종류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한 문제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류에 따라 여기에는 어떤 특성과 기전력이 커, 단자전압이 커, 둘에 대한 비교. 됐어요? 특성과 비교. 요런 부분을 우리가 쫙 다 배우게 된다는 얘기야. 수업 시간에. 그러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됐죠? 그러면 봐봐요. 제가 아까 여기 요렇게 하고 아직 안 끝냈죠. 왜? 요렇게 돼서 이러한 종류에 따라 자, 발전기를 만들었어. 근데 전기는 많이 써. 점점 많이 써. 그러면 전압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자, 형광등 100개였어. 1000개였어. 막 늘어나. 그러면 전압 220V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대신 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거야? 전류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류의 합사는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야. 자,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커지는 거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발전기를 만들었는데 부하가 많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종류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병렬, 운전해야 되느냐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 이렇게 공부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에서 한 문제의 개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전력이 커, 발전기가 단자전압이 커, 즉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됐어요? 이렇게 크게 발전기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당연히 발전기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전동기가 있겠지. 그러면 전동기도 똑같아요. 얘는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느냐. 됐어요? 라고 보는 거야. 됐죠? 어떤 식으로 해서 회전하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회전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발전기의 원리와 전동기 원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요거를 확인시켜 줄 거예요. 됐죠? 그러면 구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구조는 발전기 구조와 전동기 구조가 같다야. 됐어요? 그러면 에너지 차이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정리하면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뭐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게 전동기고, 이쪽 볼까요? 발전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서 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발전기가 되겠죠. 즉 이러한 구조는 같은데 어느 걸 줘서 어느 거를 빼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구조편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전동기는 뭐 병렬 운전 개념 뭐 이런 거 없고, 대신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중요한 게 겁니다. 전동기는 뭐를 주는 거야? 단자 쪽 전압이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단자 전압, 그러니까 콘센트 콧구멍, 기전력은 발전기에서 일으킨 거, 단자 전압이라는 건 콘센트 전압. 그러면 봐봐요. 발전기는
기전력이 일으킨 게 E야? 콘센트 콧구멍이 V야? 그러면 E가 크겠어요? V가 크겠어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만든 게 큰 거고 쭉 선로를 따라와서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서 콘센트 전압이 낮겠지. 그래서 이땐 E가 크고 V가 작은 거야. 전동기는 콘센트 콧구멍 단자 전압이 V야. 그러면 그 전기를 받아서 회전자에서 일으키는 기전력이 E야. 그러니까 기전력과 단자 전압을 비교해 보면 전동기일 때는 단자 전압, 콘센트 전압이 큰 거야. 됐어요? 그런 유형으로 이 부분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파트로 해서 나오는 게 한 문제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전동기는 자, 여기다 같이 정리합시다. 우리가 발전기일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전력 공식이에요. 기전력 공식. 나중에 배울 거 60A분의 P존 이렇게 외우는 거야. 됐어요? 뭐라고요? P존 이렇게 외우면 돼요. 60A분의 P존 요렇게 섬유유연제. 요거 나중에 설명할 거라고.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얼마만큼의 기전력을 일으키게 되는데 가 중요한 거고. 자, 전동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전동기는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힘이잖아. 힘. 얼마만큼 회전시킬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회전력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우리는 토크라고 얘기를 해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나중에 이압파분의 P조화 이렇게 외울 거라고. 됐어요? 됐죠? 요거. 그러니까 요런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돼서 나오느냐라는 건 이제 정규 과정에서 배우겠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의 개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오는 건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는 특성이죠. 특성.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막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우리는 속도 제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속도 제어들을 일으키느냐?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자 제어.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직류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응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뭐 증폭 발전기는 뭐냐? 정전압 발전기는 뭐냐? 됐어요? 이런 종류들. 그냥 종류들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보고 또 거기에서 어떤 절연물에 대한 뭐 내 개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잡다한 기타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기타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류기 하면 요런 파트로 해서 배울 거고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능인지 살짝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배울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제가 딱 요약 정리해 주는 것만 외우시게 된다면 그것만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 다 답을 맞히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직류기를 보았고요.